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오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좀 기술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술주가 저점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 월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요, 현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낙관론도 비관론도 어느 한쪽을 확실히 들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설 연휴 동안 강세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바로 이 빅테크의 투심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 외 거래 초반은 5%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다가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 측이 좀 암울한 향후 실적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다시 힘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부응했지만 부정적인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확신을 잃은 이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번 실적이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4분기 실적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를 했는데요. 5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반대로 12% 감소를 하면서 164억 달러를 기록했죠. 이 매출이 2% 증가에 그친 것은요,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성장세입니다. 다만 순이익 측면에서는 비록 감소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충족하면서 방어에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시장 전망치가 2.29달러였는데요. 실제로는 2.32달러로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겁니다.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에이미 후드는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와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순이익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요약을 해보면 매출은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폭을 보였지만 순이익은 방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 방어에 성공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이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에 이어서 세계 2위인 부문인데요. 네.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18%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회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사업에서 이렇게 선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분야의 1위인 아마존의 주가도 뛰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3% 내외로 상승하는 등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클라우드 사업에 따른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실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부문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앞으로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후에 가졌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올해 1분기의 매출이 505억에서 51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524억 달러 규모보다 훨씬 좀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4분기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좀 더 자세히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즉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이 18% 상승을 했는데요. 이 18%라는 수치만 보면 전망치보다 상회하고 좋은 성장세였지만 전년 동기에 기록했던 26%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저조한 성적이다, 둔화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AI나 블록체인, IoT 등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저 클라우드 역시도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31%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좋은 성적이지만 작년에 46% 성장세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문제는 회사 측에서 이런 성장 둔화세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후드 CFO,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매출 증가세 둔화가 이번 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애저의 매출 증가율이 지난 4분기 31%에서 올 상반기에는 4에서 5%포인트가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애저 매출 증가율은 한 20%대로 떨어진다 이런 분석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 월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투자은행인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거시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 방어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를 잘 보여줬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인공지능 개발 업체 오픈 AI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데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요, 오픈 AI 투자가 고급 검색 기능과 언어 모델을 통해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요, 이번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데 있어 핵심이라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 됐던 이 클라우드 사업 전망이 어둡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밸런스에서도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관건을 게이밍 컴퓨터의 수요 둔화, 또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라고 봤는데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두 가지 부문 계속해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시에 기술주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렌즈버그 베넷의 마이클 렌즈버그 최고 투자 책임자가 기술주는 한동안 죽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 일부 투자자들이 다시 기술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실적 우려감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불황 속에서는 수익성이 낮고 고평가된 주식, 흔히 말하는 이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들은 좀 잘 팔리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필수 소비재나 의료 부문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월가 의견 들어봤는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대해서 경계감에 있는 분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빅테크 주에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메타 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시각이 나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다수의 빅테크들이 고용을 축소하고 있고요. 감원까지도 이어가고 있죠. 호주의 자산운용사인 알피니티 인베스트먼트는요, 애플은 제품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면서 이 새로운 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혁신, 또 새로운 제품 출시가 없다면 애플의 수익 기대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메타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시장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틱톡에 의해서 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으로 24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존슨앤존슨이 있었는데요. 25일에는 테슬라와 IBM, 26일에는 인텔과 비자 등 기술주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미국 빅테크들이 어떻게 주가를 방어하고 또 성장시킬지 시장의 경계와 기대가 교차하는 장세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베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